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 사과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를 이렇게 먹는 경우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죠. 이 내용을 모르고 드셨다면 그동안 아까운 돈을 버리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건강에 좋은 사과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반면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140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사과 2개를 섭취할 경우 밥 한 공기를 섭취하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칼로리만큼 사과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의 여러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과의 성분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죠. 또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며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 고혈압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모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과가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에피카테킨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카테킨은 무엇일까요?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피카테킨 성분은 바로 이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중 에피카테킨이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성분은 카테킨류 중 가장 활발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녹차에 카테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사과에 함유된 에피카테킨은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죠. 에피카테킨에 무슨 효능이 있길래 그리 뛰어나다고 할까요? 우선 에피카테킨 성분은 입냄새의 주 성분인 메틸 메르캅탄을 억제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줍니다. 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요. 소장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해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형성하는 에나멜을 보호해주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의 원인이 되는 색소의 형성도 막아줘서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카테킨을 충분히 흡수해서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에피카테킨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4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의 효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째 먹으면 농약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농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려면 어떻게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을 인위적으로 살포한 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씻었을 때 잔류 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흐르는 물은 최소 4.7%, 최대 88.4%의 제거율을 보였고요. 세제는 최소 13.9%, 최대 78%, 식초를 푼 물은 최소 0%, 최대 84%의 제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식초가 최소 0%라니 이게 무슨 결과인 건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세척 횟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결론은 농약을 제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했냐보다 세척 횟수를 몇 번 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재배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은 비바람에 희석이 되고 햇빛에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걱정과 달리 실제 잔류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3차례 정도만 잘 씻어주면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해도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질이 차는 사과이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문제인 분들 역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면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거나 사과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건강상 여러 유익한 효능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식후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인데요. 식사 후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되고 음식을 썩게 만들어 방귀나 가스가 잘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취침 전에 먹는 사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녁에 먹는 사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산 성분이 많고 당분으로 인해 살이 찐다는 이유를 들곤 하죠. 먼저 사과의 산 성분으로 인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일에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빈속에 많이 먹게 되면 밤이 아닌 아침에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사과 섭취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죠. 둘째로 사과의 당분이 혈당을 높여 살을 찌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밤늦은 시간에는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소화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사과가 아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두 조각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밤에는 사과뿐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럼에도 꼭 뭔가를 먹고 싶은 경우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도 많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출출할 때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섭취하면 다음날 몸이 부을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